네, 안녕하세요. 잔별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신 스스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내가 만족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만족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연구하는 자세가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 찾기를 돕는 잔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CDC 취업 컨설팅 박서윤 대표입니다. 오늘도 좀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짜배기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장 나에게 관련된다 보니까 취업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가고 나의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직업을 찾는 데 도와드리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직무직이 백전백승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한 가지 직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박서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직무 알아볼까요? 네, 드라마 미생 기억나시죠? 아, 화제였죠? 네, 예. 그 미생에서 보여줬던 바로 해외 영업 이 직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생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해외 영업에 대한 로망과 동시에 저렇게까지 힘든 일이구나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은 어떤지, 구체적인 업무들, 어떤 업무들을 맡고 있나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 바로 옆 부서가 해외 영업 부서였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영업이라 하면은 언어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 부분은 뭐 필수죠. 그래서 수시로 뭐 전화로 상대를 하면서 그 언어를 샬라샬라 하는 부분을 저는 옆에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직무별로 그 안에 내부에 또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라별로 지역이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미주,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첫 번째로 그냥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개척가적인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미생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분주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분석하는 부분을 보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뭐 전화 받고 이렇게 보여있는 그 미생의 장면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서 그냥 언어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담당하고 있는 그 국가 지점에 수시로 연락하면서 체크하고 물품의 공급량을 그 공장에 소싱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그 천편일률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하면서 꼼꼼한 면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뭐 배송비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그 배송비가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처리할 것인지 그런 작은 하나하나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 물품이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고 또 선박이나 비행기 거기에서 소싱하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도 그 담당 그 직무가 있어요. 해외 영업 안에도. 도착도 공급 담당이라고 해서 삼성물산 안에도 이러한 직무가 별도로 해외 영업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전시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그런 행사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바이어를 또 접촉을 하면서 행사하려면은 또 마케팅이나 디자인 부서들과 또 코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나하나 챙기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또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해외 영업 직무. 다른 직무와 정말 이것만큼은 다르다. 어떤 차별화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거래처가 해외인 B2B 영업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 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고객 관리와 제품 관리 프로세스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데 제조
제조업의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생에서 봤던 상사나 포워딩 업계의 영업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일반 제조, IT, 서비스 컨텐츠 회사의 지역 마케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미생에서 나왔던 트레이딩, 그다음에 자원 개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을 하는 상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마케터는요, 본사의 마케팅 전략 가이드에 따라서 해외 판매 법인의 제품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과 수요 예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상사에서는요, 전통적인 무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강, 화학 등의 제품과 부품을 트레이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가스, 광물 등의 자원을 개발, 탐사 및 생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이라고 해가지고요, 발전 시설이라든지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를 시공을 하고요, 전체적인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생 이야기 자꾸 드리고 있는데 그 미생의 네. 배경이 된 기업이 이제 상사였잖아요. 네. 일반 기업에서도 해외 영업직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예. 일반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제품을 시장에 맞게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영업까지 결과를 끌어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영업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출을 만드는 부서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반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마케터, 지역 마케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나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고객과 접점해서 이렇게 직접 당당을 하다 보니까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부에서 마케팅 전략에 맞게 전략을 짜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상황이랑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현장의 이야기를 체크해가지고 수정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라는 부분들이 그 신입사원부터 입사해가지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다가 최종적으로 CEO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단일 직무만 수행하면서 CEO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업무를 배우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을까지 해가지고 기업의 리더인 CEO까지 가는데요. 영업이라는 것은 경영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해외 영업직으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또 지망하는 분들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해외 영업하면은 무역을 또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 뭐 무역관리사나 무역 영어 이런 거 해놓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그 부분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 자격증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솔직히 그 서류 패스가 높다라는 거는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서류에서 정말 필수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사를 통해서 무역에 가깝게 체감을 해보고 또 이제 해외 영업이 어떻게 연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질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성취욕과 승부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해외 영업직으로 일을 하는 우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그래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입사원들 밤낮 없이 바쁘죠? 네, 우리가 일단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네. 예, 뭐 선글라스 끼고 정장을 입고 뭐 이렇게 영업 전략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 드라마에서 장그의 모습을 보면은 해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맨날 어떤 영어를 써야 되는지, 어떠한 문구를 요약을 잘해야지 업무과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선배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거기 보였던 것처럼 페이퍼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업무와 보조되는 업무를 돕기 위한 기본 소양을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업무를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저희 박소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기본적인 무역 소양을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수출입 관련된 제반 사항들, 통관 신고라든지 무역 대금, 그다음에 수치, 송금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수출입 통계 자료를 통해서요.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장 조사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 보조를 하는데요. 뭐 국내외 출장을 보조를 하고 비즈니스 매너들을 배워가지고요. 영어 개발 등에 어떻게 쓰면서 우리가 협상을 할 건지, 그다음에 면담록을 쓰는 법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과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무역,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랑 제2외국어를 습득을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아이템이랑 신규 시장을 위한 트렌드, 마케팅 이런 공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더라고요. 친구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네. 신입 사원들이 정말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 5과장 이상급은 조금 여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5과장 이상급이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5과장은 예. 더 많은 것들, 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더 많이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관련된 건 저보다 그래요. 박수현 대표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거든요. 큰 부분은 어떤 업무들인 거예요? 5과장 이상. 보셨잖아요. 굉장히 바쁘죠. 네. 눈이 빨겠죠? 네, 맞습니다. 항상 눈이 빨갛고 네, 바쁘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때도 그 역할을 했던 그 과장님이 예. 굉장히 바빴는데 근데 앞서 제가 승부욕과 성취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밑에 있는 사원과 주임급들을 그런 부분은 잘 핸들링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런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주임 책임급들을 굉장히 그런 책임을 확실히 주게끔 그런 보고를 알아서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 경쟁 의도를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압박을 주기보다는 거기에서 실적의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핸들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 고객에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미팅 자리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 있는 역할을 보이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바쁘고 그런 메인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밑에 있는 주임이나 책임급들을 이런 책임감과 승부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팀장 이상급들의 역할입니다. 진짜 그 어떤 직무보다도 그만큼 또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게 바로 이 해외 영업직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세계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업직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네, 그럼요. 네. 물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최고의 직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국내 시장은 솔직히 포화 상태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속 기업에서 글로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해외 영업을 직무를 맡은다면은 그런 기업에서 보고 있는 비전과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글로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글로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를 들자면 뭐 물론 해외 영업 관련된 그런 깊이 있는 무역업은 아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쟁사가 어딥니까 하면은 LG생활건강이요. LG생활건강이 경쟁사가 어딥니까 하면 아모레퍼시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개의 기업을 로레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에서 진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글로벌만 생각하고 언어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사고와 마인드는 아직 자리 잡혀 있지가 않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께서는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은 포화가 된 상태이고 해외 시장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업 정말 중요하고 가능성이 많은 직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좀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나 판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의 개념과 경영을 배운다는 부분 때문에요. 정말 미래가 CEO로서 나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취준생들이 처음부터 나는 마케팅 갈 거야. 보기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마케팅 갈 거야. 기획 업무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 가기 이전에요. 영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나의 직무를 이쪽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게 본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외 영업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영업직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눈과 귀를 집중하셔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구직자분들을 위한 핵심 팁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영업직 취업을 위한 꿀팁, 박서윤 대표님이 준비하신 꿀팁입니다. 만나보죠. 네. 해외 영업에는 뭐가 필요하다?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컬라이제이션. 네. 뭐 저는 뭐 어떤 뜻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바로 그 현지화 이해 분석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 아시죠? 네. 그 불고기 버거가 원래 없었습니다.
한국의 우리만의. 네, 우리만의 그런 입맛의 취향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한 것이 바로 불고기 버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예. 그 바나나 우유가 예. 우리나라에서는 항아리 우유잖아요. 단지 모양으로. 네,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멸균팩으로 포장돼 있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네, 그런데 항아리 우유하면 굉장히 좀 단지 느낌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품질에 대한 우수성과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항아리 우유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런 품질적인 부분을 좀 더 향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맛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멸균팩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그런 나라의 특색에 맞게 기후에 맞게 그런 현지화 전략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도 해외 영업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핵심 있게 딱 보여줘야 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화와 지역화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주원 대표님이 준비한 꿀팁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시장을 보는 눈. 해외 영업에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 네. 해외 시장까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뭐 해외 시장을 보는 눈이라고 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거기서 나가지고 고객의 니즈까지 보는 눈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뭐라는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해외 영업은 주로 달러나 외화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유가나 해외 금리 같은 거시 경제 지표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고 발생이라나 뭐 로스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방지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보통 어문 네. 계열 친구들이 해외 영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언어적 능력 때문에 이제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4학년이 아니시다면 이런 부전공하고 복수전공에서 관련된 특색 있는 그러한 그 전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IT 업종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경영도 괜찮고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은 뭐 패션도 괜찮고 그러한 특색 있는 업종에 대한 이해까지도 부전공이나 그러한 복수전공까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첫 발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러한 부분 아직 못하고 4학년인데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해외에서의 그 어학연수가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잡을 만들어 봐갖고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인턴이나 뭐 인턴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주영 컨설턴트께서는 또 어떤 부분 준비하면 좋다고 보세요? 네, 뭐 같은 내용인데요. 뭐 전공이나 교양 과목을 통해 가지고요. 무역학, 원론 같은 기본 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습득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카드라 통신이 지금부터 잘못됐는지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라 통신, 국내 영업 활동 경험은 해외 영업 지원에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되죠. 네, 같은 영업의 맥락이기 때문에 네. 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영업이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 단어의 뜻이 내가 판로를 개척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매장을 내가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매출을 어떻게 올려볼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맥락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런데 뭐 따로 본다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다고 뭐 영해업을 할까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언어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로 또 이제 이런 관련된 경험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경험과 언어적인 능력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면은 해외 영업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굳이 도움이 안 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같은 영업이기 때문에. 정주영 컨설턴트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같은 생각인데요. 그냥 우리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걸 끝내지 마시고요. 국내 시장은 어떠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은 어떠한 트렌드에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카드라 통신 저희가 파헤쳐 봤고요. 두 번째 카드라 통신도 살펴보죠. 해외 영업은 이과생에게 불리하다. 얼핏 들었을 때는 좀 어문 계열이 유리하니까 예, 이럴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해외 영업은 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과생의 영역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은 뭐 물건을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겠다, 뭐 사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갈수록 B2B 영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고 혁신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이공계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공계가 기술만 알고 있다, 내가 이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문과적인 소양, 인문적인 소양들을 더하신다면 영업적으로 성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과만의 영역은 아니다. 이공계가 문과적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네.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관심 있는 어문 계열 친구들이 관심 높은 건 사실인데요. 요즘 추세가 합격률을 보면요. 좀 의외로 예를 들자면 화공과 전공인데 부전공, 복수전공, 영어 영문과를 해가지고 하는 친구. 그런 좀 이공계 기본인데 인문계적 소양을 가진 친구를 더 오히려 원하고 있다라는 추세를 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문상경계 애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더 네, 더 예. 또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데 예. 기업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러한 그런 이공계 친구들의 그런 기술력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문계열 친구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나 부전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연마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무직위 백전백승 해외 영업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